큰 이런 성과는 못 내도 우리 스스로 재미있고 행복했어야 되는데 진보가 큰 힘으로 하나를 모아야 된다는 이 큰 국민적 요구 속에 늘 우리는 국민 앞에 죄송하다, 미안스럽고 송구스럽다, 언젠가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는 그날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금까지 진보 대통합의 길을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일정들이 많이 걸렸지만 이렇게 하나로 진보가 힘을 모으고 또 오늘 이렇게 의원단 또 대표단 함께 이런 회의를 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들 특히 정치권에서 싸움하면은 뭐 엄청나게 크게 뜹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제발 왜 그리 정치인들이 싸움하느냐, 당신들 이권 가지고 당리 당략 가지고 그렇게 싸움질 하는 데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운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늘 이 국회가 서민을 무시하고 소수 재벌만을 위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은 도외시하고 거꾸로 가는 재벌 공화국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싸웠고,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바로 국회에서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이고, 원외에서도 우리 진보 진영은 늘 그런 투쟁 속에서 국민의 전체 행복을 위해서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큰 힘을 가지고 이제는 국민들 기대와 희망에 정말 부응하는 그런 통합진보당으로 힘차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과 벽을 허물고 단합하고 큰 힘으로 이런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세 분 대표들이 또 다 한 말씀씩 하셔야 되는데, 국회 들어오면은 뭐 FTA 날치기 통과한 게 지금도 우리 마음과 머리에 가시질 않습니다. 국회는 불이 꺼지고 바깥에 민심의 촛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국회 등원에 관련돼서 어총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4년 내내 날치기 한 이 국회, 날치기 당한 이 국회, 이제는 우리 그냥 의회 독재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행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밝혀진 촛불에 그 민심을 함께 하면서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정말 국민들이 함께 행복하고 좀 어렵지만 함께 웃고 울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보 대통합당이 아무튼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하나하나에 재미나고 행복을 맛보는,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행복을 전 국민에게 계속 발전시켜서 안겨드리는 그런 행복 발전소가 되는 그런 당으로 우리가 출발했으면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좀 너무 큰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원내에서 내년에 우리가 교섭단체 만들어서 이제 서름 받거나 그렇게 날치기 당하는 그런 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확실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그 희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해남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나중에 그 회의 과정에서 좀 이야기들을 드리고 한미 FTA 문제도 통합진보당 또 원내와 원외가 어떻게 또 전략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걸 바로 중단을 시켜 나갈 것인가 등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가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모두 반을 좀 길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들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가슴도 설레입니다. 내년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헌신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한나라당 쇄신론이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당 쇄신을 내세우면서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또 대표도 사퇴했습니다. 지도부가 떠난 당을 비대위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또 일부 현역 의원들은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재창당, 신당창당, 한나라당 의원들의 쇄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심이 왜 분노했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왜 공공연하게 한나라당 해체를 외치는지 과연 이해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한나라당이 지난 4년간 저지른 불법과 탈법, 또 민주주의, 민생 파괴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내내 날치기 기록을 세우면서 한미 FTA까지 날치기한 한나라당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입니다. 한나라당은 불출마나 재창당을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부터 수습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미 FTA 비준 절차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악행을 그대로 둔 채 총선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떤 외피를 둘러쓴들 국민의 거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출범 후에 첫 번째 과제로 한나라당이 저질러 놓은 일을 되돌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인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출범 후에 첫 원내대책 회의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 자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안 만나고 회의장에서 만나는 건 거의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강기갑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7분의 소중한 의원님들 앞으로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당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의 출범식 행사가 있었는데 정말 아침 신문에 단 한 줄도 보도가 없었습니다. 아침 신문 정치면은 이른바 쇄신 붕괴, 지도부 붕괴, 쇄신 파동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여당과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진 제1야당의 전당대회 소식이 정치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쟁과 갈등, 싸움과 추태가 벌어지면 크게 보도되고 통합진보당 출범식처럼 정말 과거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했던 세력들이 손잡고 화합해서 모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 전혀 보도가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정당들이 맨날 싸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의 어제 행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5대 비전을 발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잘 정리된 우리 당의 그런 국가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입니다. 아마 그 5대 비전을 중심으로 우리 통합진보당이 내년 총선 공약도 준비해 나가고
또 국민들께 왜 우리가 통합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뭘 해보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전혀 보도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에서라도 그것을 조금 더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 당 통합진보당의 5대 비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링크 걸어서 SNS로 퍼뜨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읽어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쪼록 또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취재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어제 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국민들께 저희가 말씀드린 통합진보당의 5대 비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좀 늦게라도 그 뉴미디어 통해서 SNS 통해서 우리 당에서 전파할 때 보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착착 걸어가네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원내에 있으면서 소수로서 원내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과제들에 맞서 싸우시는 걸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답답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의 이 진보의 서러움이 곧 우리 민생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대응식을 확실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미 FTA 무효화 결의를 채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내년 총선과 관련된 야권 연대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은 민주당이 한미 FTA 무효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한미 FTA 무효라는 그 민주 진보의 연대의 공통 공약 제1호가 이미 마련된 셈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한나라당은 의원보다 보좌관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 보좌관이 수억 대의 뇌물로 검찰에 구속됐고 또 의혹이 대통령 형님에게 집중되자 이상득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과연 이상득 의원이 꼬리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이 정권 내내 실세 또는 막패 실력자로 정권 관련된 의혹의 정점이 되어 왔습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버티고 또 이번엔 불출마로 버티는 이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해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일개 보좌관이 7, 8억 뒷돈을 챙겨서 검찰에 구속되는 일에 해당 의원 또 대통령 형님이 무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피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검찰에 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마땅한 일이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형님이라는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치여법권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 정권 실세의 훤히 보이는 의혹에 대해서 이토록 관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위에 형님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번 비리 사건은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엄정한 숙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